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창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다. 실내 공간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밀폐된 실내 공기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외부 공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이런 그 실내 공간들이 안전하냐라는 얘기인데 결국 바깥 공기가 나쁠 때는 실내 공기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기본적인 얘기이고 내가 뭐 밖에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밖에 공기는 5%도 안 마셔요. 그럼 내 건강을 생각하면 뭐가 중요한지가 딱 답이 나오는데 실내에서도 미세먼지는 안심할 수 없다. 또 실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습격.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에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외부 공기에 민감해졌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실내 공기 질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공기오염 사망자는 연간 800만 명. 이 중 실내 공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430만 명으로 실외 공기오염 사망자 약 370만 명에 비해 더 많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공간이나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내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 야외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꼭꼭 닫을 경우 음식 조리를 비롯해 다양한 원인으로 실내 공기는 오염되고 있다. 부유 미생물도 실내를 오염시키는 물질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전반에서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실외 먼지도 상당하다. 오염된 실내 공기는 미세먼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내에는 이제 그런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화학물질이 발생되는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활동, 결국 조리도 이제 사람의 하나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뛰어논다든가 이제 흡연을 한다든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또 실내 공기가 오염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도로변가에 사는 경우에는 환기를 시킬 때 자동차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떤 실내 공기를 이제 오염시키는데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내 공기는 이제 여러 관점에서 이제 다루어져야 됩니다. 라돈 오염 실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라돈은 토양에서 발생하는 기체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흙, 공기, 물 어디에서나 접하게 되는 방사능 물질인데요. 실내 공기를 위협하는 유해 물질 중에는 라돈도 있다.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돈이란 무엇이고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대학의 연구소. 암석, 토양 등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를 하면서 라듐이 만들어지고 이 라듐이 다시 라돈이란 방사능 물질을 만든다. 이게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존재하는 이 암석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이것을 채취한 지역에 있었던 초등학교 실내 라돈을 저희가 측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기준치 한 100배까지도 실내에서 존재를 했습니다. 라돈은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그 존재를 직접 느끼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라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연에 있는 그 흙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나름대로 성형을 한 건데요. 우리 특정 지역에 있는 토양에서 나오는 그냥 흙입니다. 이 안에 우라늄 함량이 다른
것보다 높아가지고 저희가 이 라돈을 농도를 높이거나 또는 알파 입자 클라우드 챔버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그 토양입니다. 토양 덩어리, 흙 덩어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방사선을 지나간 흔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챔버 실험법. 일명 안개 상자로 불리는 이 장치를 통해 라듐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상자 안 아래쪽을 드라이 아이스로 냉각시키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연 방사능이 과포화된다. 이때 일명 안개 구름이 생기게 되는데 미세한 자국을 남기며 지나가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표면에서 가까울수록 라돈 농도가 높은데 단독주택이 134베크렐로 아파트 56베크렐이나 연립 다세대 주택에 79베크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땅에 근접한 집들, 소위 단독주택, 이런 주택들은 그 어떤 국제적인 기준치나 우리나라 기준치를 초과한 것들이 한 뭐 30% 내외, 꽤 많은 숫자죠. 그렇게 조사가 되고요. 땅에서 조금 떨어진 집,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 이런 데는 한 10% 내외가 이제 초과하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고층 아파트면 땅에서 머니까는 라돈이 원래는 없어이죠. 땅에서 머니까. 근데 이 아파트든 고층도 전부 다 주변이 콘크리트거든요. 콘크리트가 전부 다 땅에서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같은 것들이 원인이 돼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들이 또 이제 5% 내외 뭐 이렇게들 조사되고 있습니다. 라돈은 세계 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빨간 거는 저희가 보고자 하는 영역을 미리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감마선을 보겠다는 거고. 그럼 라돈에서 나오는, 요게 라돈에서 나오는 신호예요, 지금 알파 신호. 이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라돈에서 나오는 알파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라돈 방사능 중 특히 알파선이 인체에 가장 치명적이다. 그래서 쉽게 이 폐포를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폐암, 최근에 이제 연구를 보면은 이거 혈액암 또는 피부암, 이 피부에 노출이 되니까 그다음에 뇌암까지도 일으킨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주거용 주택에서도 라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 지표면과 가까워 라돈에 취약하다는 단독주택을 점검해봤다. 주택 내 라돈 수치는 겨울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토양과 실내 온도 차이가 크고 환기를 자주 하지 않아 실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방은 지금 기준치 148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232. 낮에는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닫고 생활을 하면서 라돈 농도가 일부 낮춰질 수 있지만 특히 밤에 문을 다 잠그고 닫고 잘 때 밤에 이제 라돈 농도가 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라돈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이 장치를 작동하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라돈은 공기보다 9배 정도나 무겁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표 가까이 존재한다. 여기가 전부 다 이제 땅하고 붙었으니까 이 땅 밑으로 해서 이 안에 이제 어딘가 크랙이 있고 우리가 완전히 밀폐된 수는 없으니까 그 땅하고 인접한 콘크리트 기초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실내 공간으로 확산돼서 들어오게 되죠. 라돈은 바닥과 벽의 이음부, 갈라진 바닥 등 건물의 미세한 균열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또 빗물 배관이나 지하수 등으로 흘러들어오기도 한다. 추위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하지 않고 방풍 작업을 한다고 모든 창과 문틈을 이른바 뽁뽁이를 이용해 막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라돈의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 이 창문을 보면 이 추우니까 이 창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이 뽁뽁이까지 붙여놨거든요. 이 바깥 공기 차단하기 위해서. 그럴수록 실내 라돈은 더 위험해질 수 있고 더 실내에서 농축될 수가 있죠. 환기가 훨씬 더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만큼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흙이나 공기, 물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석고보드 등의 건축 자재에서도 라돈이 발생한다. 따라서 오래된 건물들은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이 좋다. 자연 방사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 중에 라돈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돈 입장에서는 제일 우리가 손쉽고 이 실행하기가 쉬운 게 환기입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에 창문을 열기가 쉽지 않을 때는 이 라돈 농도에 따라서 환기 시설이 작동하는 장치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환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냥 환기하면 전기값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에너지 손실이 있으니까는 라돈 농도가 높을 때 이 필요할 때 이 외부 공기를 투입해 주거나 실내 공기를 빼주거나 다양한 환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라돈을 뭐 손쉽게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 환기를 자주 하기 어려운 경우 다양한 저감 시설을 활용해 라돈을 차단할 수 있다. 라돈은 무색무취한 가스인 탓에 그 위해성에 비해 국민적 관심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라돈의 위험성을 적극 인지하고 라돈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는 비염 환자 진료가 한창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남녀노소 흔하게 걸리는 만성 질환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 10년 전에 비해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한 2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한 전체 그 인구의 한 20%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막힘과 재채기, 콧물 가려움 등은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오랫동안 감기를 달고 살거나 코맹맹이 소리가 심하다면 만성 비염일 가능성이 높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편한 점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고, 또 집안 환경이나 뭐 이런 그 날씨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증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으로. 실내 생활이 많은 겨울철,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데 비염과 실내 환경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좋거나 안 좋거나 그냥 쭉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실내 공기 오염이라든지 대기 오염, 미세먼지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코하고 기관지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코에 문제를 일으키면은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에 기관지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한 나이 먹으신 분들이 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나이 먹으신 분들의 한 7, 8%가 천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실내 오염 물질이 기관지나 폐에 전달될 확률이 높아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사람은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 등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내 환경에서 이제 비염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먼지 진드기, 두 번째는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강아지, 고양이를 입양하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 집에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실내 곰팡이, 집안에 파란 검은 곰팡이가 쓸어 있는 경우, 이런 곰팡이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나쁘게 하는 오염물질 중에는 곰팡이도 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항목에 곰팡이를 추가했는데, 곰팡이는 공기중은 물론이고 천장이나 바닥, 벽, 배수로 등 오염된 실내 곳곳에서 서식한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미생물 연구소. 실내 공기 중에 미생물을 배양하고 진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균사라고 불리는 다세포 균류인 곰팡이는 포자 형태로 번식이 빨라 다른 미생물과 달리 한 번 증식하면 없애기 어렵다. 여기거든요. 실내 공기 중에 부유 곰팡이는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기 위해 배지 작업을 시행한다. 이 손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이게 PDA라는 배지인데요. 감자 한천 배지예요. 감자 한천 배지는 감자와 포도당의 영양분과 한천의 고체와 성질을 이용해 미생물을 배양하는 재료다. 이렇게 배지 2개를 놓으시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곰팡이들이 이 한천 배지에 이렇게 착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4, 5일이 지나면 이제 곰팡이들이 자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평균 수십 마리의 곰팡이를 들이마시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곰팡이에 민감한 사람들은 코막힘, 눈 가려움증, 피부염, 천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뭐 천식, 또 기침, 그리고 나중에는 출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곳이나 노령 환자가 있는 곳은 절대로 이 곰팡이가 나타나면 안 되죠. 며칠 뒤 실제 회의실에서 발견된 곰팡이를 분석해 보았다. 네, 지금 어떤 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실내 공기 미생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곰팡이 중에 하나인데요. 에피코큼 니그룸이라는 곰팡이고요. 비염을 유발하는 곰팡이입니다. 저희가 회의실과 화장실에 그 감자 한천 배지를 두고 3, 4일 이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배지에서 발견된 곰팡이는 축농증을 일으키고 치료하지 않으면 천식 같은 심각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곰팡이로 알려져 있다. 회의실인 경우에는 모두 8개의 곰팡이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천식 환자 집에서 주로 분리되는 곰팡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곰팡이의 종류는 다양한데 인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곰팡이들도 있다. 곰팡이가 입에 나타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케이스예요. 특히 피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겐 아토피 피부염이나 피부 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기 쉽다. 곰팡이는 포자로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자가 정말 많이 날아다녀요. 근데 그런 포자들은 가장 쉽게 우리가 호흡기로 들이마시기 때문에 천식이나 또 기침 그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 습한 표면에 착륙해 성장하는데 벽이나 바닥, 먼지에 붙어 상존하는 곰팡이들도 문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벽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벽지에 얼룩이 있진 않은지. 요즘에 실크 벽지가 많아서 좀 눈에 안 띄는데요. 하얀색 벽지 있거나 또 타일 같은 데 있잖아요. 온실이나 부엌에 있는 타일 사이사이에 있는 곰팡이들이 있는지 검정색으로 다 바뀌니까요. 색이 변하는 부분을 보시고요. 또 면봉으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쉽게 떨어져 나오면 걔네들이 다 곰팡이 포자들이거든요. 갈색이나 대부분 검정색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곰팡이에 노출이 된 거죠. 곰팡이는 적절한 습도와 온도가 주어지면 급격히 번식하는데 집에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곰팡이 번식을 막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집안의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실내 환경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자.
자타공인 살림의 여왕이라는 주부 강은숙 씨의 집. 한눈에 봐도 깔끔한 집. 평소에도 청소를 자주 하고 집안 곳곳의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먼지를 완벽히 차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보통 먼지가 이런 창틀 같은 데 많잖아요. 네, 이런 데도 창틀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모서리 같은데 먼지가 좀 많이 쌓이죠. 네. 바깥보다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실내에도 미세먼지의 공포가 존재한다. 그런데 구석구석 이제 먼지가 좀 있긴 한데. 그럼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호흡기 쪽이죠. 비염이나 호흡기 쪽에 이게 들어가서 마스크를 써도 그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다 통과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관지나 폐 쪽에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수면 시간까지 포함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방. 책이나 작은 소품들에도 먼지가 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피부를 맞대는 의류도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외부에서 옷에 묻혀 들어온 먼지가 실내 공기를 더럽히는 큰 오염원이 되기 때문이다. 옷도 밖에서 입고 들어온 옷들을 털지를 않아가지고 먼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가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만 놔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방바닥 같은 데도 먼지가 떨어져 있게 되고요. 뭐 물티슈라든지 해서 이렇게 닦아보면 정말 까맣게 묻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먼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밖에서 현관 밖에서 조금 들어오시기 전에 좀 번거롭더라도 벗어서 밖에서 좀 털고 들어오시면 그나마도 조금 아주 제거되지는 않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그렇죠. 조금은 좀 집안으로 덜 들어오겠죠, 먼지가. 네. 가족 모두가 활용하는 중심 공간인 거실은 외부에서 오염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곳이다. 특히 겨울철 단열을 위해 외부 공기를 장기간 차단할 경우 유해 물질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실내외 온도차가 큰 추운 날씨에는 오히려 공기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높은 환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맞은편 방이나 현관문을 함께 열어 바람기를 만들어주면 효과가 높다. 바람 칠 수 있게. 야외 미세먼지가 걱정된다면 대기질 정보를 참고해 좋은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 환기를 언제 해야 되느냐? 환기를 하는 목적이 결국 이제 밖의 공기가 깨끗하다는 이제 조건 하에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결국 고농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고농도 때는 실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어떻게 보면 가능한 차단하고 실내를 공기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결국 어떤 공기 정화 설비를 잘 활용하고 또 환기부의 이제 어떤 여과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거 오염도 상황에 따라서 잘 이제 구현되어야만 이제 실제적으로 실내 미세먼지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집안을 장소별로 볼 때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장소는 주방이다. 외부 오염물질도 실내 공기를 더럽히지만 불을 사용해 요리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비흡연 주부들의 폐암 원인으로 꼽힐 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다. 조리할 때 환기를 위해 레인지 후드가 필수라는 건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는 있다. 하지만 소음이 큰 편이고 청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탓에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다. 요리하실 때 이렇게 가스불을 켜면 여기서 이제 그 나쁜 공기도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만두를 굽다 보면은 연기가 막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음식이 뭐 연기가 수증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가스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때는 환기 후드를 조리하시면서 바로 같이 키셔야 돼요. 그래서 키고 나서 조리가 끝나더라도 한 10분 이상 좀 켜놓으셔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나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물은 가습 효과와 더불어 공기 정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의 공기 정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가습 효과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큰 식물들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얼마 전에는 실내에 식물을 놓으면 초미세먼지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식물들이 공기 정화 효과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제 저희들이 식물을 계속해서 좋은 식물들을 찾기 위해서 매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까지 나왔던 식물 중에서는 수염 틸란디샤, 아이비, 보스턴 고사리, 스킨답서스, 넉줄 고사리 이런 식물들이 효능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기 정화 효과가 좋은 식물들은 실제로 실내 미세먼지 제거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그 효과를 확인해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두 개 실험실 중 한 곳에는 식물을 넣고 다른 한 곳은 식물이 없는 상태로 그냥 두었다. 실험실 안으로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약 4시간 뒤 변화를 살펴보았더니 식물이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50%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빈 실험실은 미세먼지 제거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실험 후 식물의 잎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는 잎에 윤택이 나게 하는 왁스층에 달라붙거나 잎 뒷면 기공 속으로 흡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실험한 결과 수염 틸란드시아와 아이비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879 마이크로그램, 539 마이크로그램이었다. 우리가 날씨 예보를 할 때 100마이크로그램이 이제 나쁨 단계에서 최고 나쁠 때 100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때 사람이 하루 중에 호흡량을 재보면 약 15톤 정도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미세먼지 양이 약 1.5mg입니다. 식물 큰 거, 한 1m 이상 된 것들이 0.3에서 많게는 3mg까지 흡수를 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 식물은 음이온을 발생시키고 가습 효과도 탁월하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보다는 흡인력이 강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화분 하나 놔둔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부피 대비로 따지면은 전체 공간의 부피 대비 식물의 부피가 2% 이상은 들어가야 실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수로 따지면은 우리가 거실이 한 21평방제곱미터 뭐 한 6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1m 이상 된 것들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가야 실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주거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관리가 힘든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는 여전히 실내 공기의 사각지대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내에는 이제 건축 자재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환기 설비를 의무화시키는 그런 정도가 있지만 그것도 이제 어떤 미세먼지 관점이 아니라 화학물질 관점에서만 이제 어떤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어떤 그 다중이용 시설이나 뭐 이런데 어떤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준치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기준치를 낮춘다고 해서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 역시 미세먼지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내부 공기질은 어떤 상태일까? 2017년 6월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서울 지하 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지하 역사 278곳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81 마이크로그램, 일부 노선의 전동차 내의 경우 121 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 하루 기준치 50 마이크로그램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역사 중 절반 정도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건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뭔가 환기도 안 된 것 같고 그냥 좀. 네. 전동차가 도착하고 승강장 스크린 도어가 열릴 때 순간적으로 수치가 치솟았다. 전동차 안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보니 수치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하 역사보다도 전동차 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그 전동차 내 미세먼지 수치는 PM2.5 기준으로 해서 63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세먼지가 나쁘다라고 하는 기준이 50 마이크로그램 넘었을 때 나쁘다고 말하는데 63 마이크로그램이 나온 걸 보면 지금 우리가 그 기준으로 말했을 때 외출 자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측정해 보면 미세먼지 농도는 실외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한다. 혼잡 시간대 전동차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도 급격히 올라가 공기 질이 외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 좋은 편이다. 또 지하철 먼지에는 선로에서 나오는 금속 분진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소한 혼잡 시간대만이라도 전동차 안 미세먼지 측정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퇴근 시간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이 많이 내려오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조금 미세먼지 수치가 아까 쟀을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는 1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정도였는데 지금은 3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미세먼지 큰 PM10이라고 하는 게 지금 8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 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지하철의 미세먼지를 기준치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공기순환이 힘든 지하시설인 만큼 기준을 더욱 강화해 시행해야 한다.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을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또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관리 대상에 따라 어린이집, 실내 주차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다. 대중교통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 요양시설 등 환경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 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부유 세균을 검사하는 중이다. 실내 공기의 경우 외부 공기에 비해 오염도가 100배 이상 높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폐 전달률이 1000배가량 높다고 한다. 총 부유 세균은 실내 공기 중에 총 배양 가능한 부유하고 있는 세균의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배지를 채취기에 장착한 후에 공기를 배지에 접착시켜 충돌시켜서 그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2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고요. 채취된 시료는 48시간 동안 35도씨에서 배양한 후에 콜로니를 개수함으로써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올 경우 시정 조치함은 물론이고 꾸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 또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연구 자료로도 활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경 유해인자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박물관 등의 일반 시설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노인 요양시설 등 환경 민감 계층의 실내 공기질이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 유해인자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제로 실시해보았다. 어린이 활동 공간 내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다양한 유해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지금은 실내 공기 중에 미세먼지량이 얼만큼이 되는지 저희가 흡입 펌프로 여과지에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흡입 펌프를 이용해 검출기 안으로 공기를 모은 후 먼지와 부유세균을 측정하는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등 5개 오염물질을 측정하게 된다. 일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서 주로 놀거나 활동하는 어린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일정 기준 이상 노출될 경우 발열부터 기침,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실내 오염물질의 폐 전달률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약 1000배 정도가 높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는 대기와 다르게 바람이 불거나 비에 씻기지 않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내에 정체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오염물질이 실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이 된다고 하면 인체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내 공기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한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육시설이나 아동교육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영유아들은 성인들에 비해 실내 활동 시간이 더 길고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영유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자연 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도 공기청정기는 필수품이 됐다고 한다. 네,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봄뿐만 아니고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심해서 신체 활동을 실내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의 공기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린이집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만으론 실내에 축적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교구장도 저희가 이제 영아들은 좀 자작나무 소재로 다 교구장도 사용하고 있고요.
가급적 천연 소재로 된 교구와 친환경 벽지 등을 사용해 유해 물질 발생을 차단하려고 노력한다. 네, 벽지는 이게 이제 저희가 10년 이상 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뭐 친환경이 이런 게 부각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사용하는 재료 자체도 법으로 친환경 물질을 쓰게 돼 있고 안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다 아마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인증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부 시설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갖추고 있다. 겨울철에 바깥에 차가운 공기를 데워 실내로 공급하고 탁해진 실내 공기는 실외로 내보내는 장치다. 저희가 이렇게 나가면 여기에 지금 장치는 여기에 설치가 돼 있고요. 자연 환기로 인해 내부 온기가 그대로 빠져나가 에너지 손실이 생기거나 외부의 오염물질이 여과 없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해준다. 이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좀 애들이 내려와서 놀 때도 뭐 기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활동 공간으로 좀 바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쑥쑥 키워주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보육, 교육시설의 역할인 만큼 어린이들의 생활 공간의 실내 공기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이제 약한 사람들일수록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어린이나 노약자나 혹은 호흡기나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임산부와 같이 약할 때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내 공기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돼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 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꾸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실내 공기를 개선하려는 노력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실내 공기 질이 우리 건강과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는 것이다.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위한 해법은 실내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인식이 바뀌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